드리겠습니다. 투쟁! 현업에서 근무하시고 이후 이렇게 노동조합 교육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교육총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의 노동의식이 함양되고 조합원들의 단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노동운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하시며 산화하신 선배 노동 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다음으로는 3천만 노동자의 영원한 애국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가 준비! 네. 사랑도 운명에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솔루션 노동조합의 수장이신 김태열 위원장님부터 인사 한 말이 있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교육총회에 이렇게 또 근무하시고 이렇게 교육총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지들께 죄송할 따름이고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물론 다 우리 기존 기성 선배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알고 또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입사원들은 처음부터 접해본 그런 과정이지만 나중에 훗날 우리 하나솔루션을 짊어지고 갈 차세대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그 역사를 아시고 또 이후에 노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배워서 우리 하나솔루션 노동조합이 저희들이 기성세대들이 퇴직을 해도 유구하게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육총회를 실시했고요. 지금 산단의 전체 지금 그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근사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제 LG화학의 회사 제시안이 뭐 전체 임단협 전체 동결로 이렇게 회사 제시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호 그룹 쪽이 임금 2.4%에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코리안 카본 블랙이라고 지금 오리온 카본 블랙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LG 카본 블랙으로 갔다가 오리온 카본 블랙으로 갔는데 거기가 또 임금이 2.7% 이렇게 또 타결되고 이런 지금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사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상당히 올해는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찌됐든 회사가 벌써부터 지금 죽는 소리하고 예년하고 똑같은 앵무새처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대책을 좀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고요. 임금 협상이지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불합리하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그런 중점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오목 테이블 또 뭐 우리가 우리 퇴직 임박한 선배님들 이 선배님들이 상당히 지금 퇴직하면서 상당히 회사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 회사 측 설명을 듣고 저희들은 그 전에 차수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일적이지도 않는 이 홈테이블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래서 저는 의지가 무조건 우리가 홈테이블이 임금사하고 같이 임금 동결이 뭐 됐다 치더라도 항시 1년마다 재화되는 이 잘못된 제도적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업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선거에서 임금 피크가 자꾸 승소 판결로 이렇게 나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인 하나솔루션이 그게 발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배님들이 대부분 다 임금 피크에 도달하신 분들이 사실 근로 시간이 제한되거나 일이 적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지금 캐파가 커지면서 일이 더 많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오히려 더 먹고다가 더 발행해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임금 피크를 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발맞춰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야 추후에 교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일단 저희들 의지는 시구대 집행부 의지는 홈테이블과 임금 피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체육대 위원장부 체육대를 한 지가. 원래는 사실 노사 합체 체육대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실무자들에서 생각 그래서 인사농부 담당하는 사람 제가 오죽에 인사농부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짓는데 그만큼 귀찮아하고 뭐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들 아니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동안의 몸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 잘못된 인사농부 관리 체제를 좀 나무라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농협위원장회 이 시기에 해야 된다. 예. 임금 협상 집중 시기에 해서 우리 단결력을 발휘하고 그 단결력으로 우리가 교섭에서 위에 제명해서 이렇게 교섭을 위에 제명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9월 22일 날 상품도 많이 걸어오고 또 우리 준비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로 지금 고생을 그동안 2달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신경 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품도 좀 많이 걸어놨으니까 이벤트도 하신다고 하니까 치어리더 쪽도 좀 섭외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좀 많이 오셔가지고 상품 많이 걸어놨으니까 상품도 좀 가져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15대 집행부는 하여튼 의지 절대 꺾이지 않고 올해 임금 협상 물론 세계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 그래도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 임금 협상 2023년도 임금 협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화성식품노조 정병필 조직국장님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과학선의 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 전남 지회 조직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동기들 뵙고 딱 1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의 역사가 하나솔루션은 거의 뭐 한 40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노동조합에 대한 이런 생각, 또 노동조합의 힘이 언제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간 시기에는 솔직히 노동조합의 역할을 그렇게 우리 조합원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성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노동조합을 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하나솔루션 노동조합에서 다시 한번 노동조합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노동조합의 힘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고요. 딱 50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3시 16분이니까 4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그래서 근무하고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동지들의 이런 참여가 곧 나의 권리를 더 보장받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노동조합을 하는가? 사실 작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냐? 그냥 우리가 힘이 없으니 우리끼리 노동조합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노동조합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교섭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동지들 다 아시다시피 헌법과 법이 노동조합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이뻐가지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걸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 제33조 노동권이라는 이 권리와 이 권리에 의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없었다고 하냐 그러면 말 그대로 회사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겠느냐.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좋은 회사입니까? 좋은 회사죠. 하지만 자본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절대 그냥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나서서 하는 거지, 이걸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헌법 제33조에 있는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 제33조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 헌법 제33조에 이 노동권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권은 헌법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노동자들한테만 있어요. 노동자들한테만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농민들도 있고 어민들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이 헌법에 그런 권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노동자들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노동자들이 이뻐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노동자들이 우리가 말로 하냐면 투쟁을 해서 국가에서 헌법적인 권리,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게끔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이걸 만들 때 일본에 있는 헌법을 갖다가 베낀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어디 거 베꼈을까요? 유럽 걸 갖다 베꼈겠죠. 어쨌든 자본주의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노동자들의 헌법적인 권리,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안 나온다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노동 3권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단결권은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라 그러면 누구나 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서 여수시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신고필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2명 이상 조합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총회를 하고 그걸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시에 신고를 하면 여수시가 신고필증을 내줘요. 근데 지금은 요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기존에 만들어 있는 조직에 가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혼자 있어도 노동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산별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가입만 하면 지금은 노동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조합 하냐고 하면은 해고하고 막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동조합을 한다고 해갖고 탄압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 권리는 이 단결권에서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단체 교섭권이 없다 그러면 회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가 노동조합 만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무조건 단체 교섭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권리고 노동자들한테는 권리고 회사한테는 의무예요. 의무. 회사가 얼마나 나오기 싫겠어요. 교섭을 하냐고 그러면 어찌됐든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혹시 그 교육할 때 들으셨을까 모르겠지만 이거 작년에 했던 거 다 복습입니다. 생각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옛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노동조합들이 막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막 현대건설 이런 데가 노동조합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정주영한테 교섭 나오라고 하니까 정주영이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디 모순들하고 한자리에 앉아갖고 교섭을 하냐고. 근데 결론은 나왔다고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조섭 혜태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요. 고발당하고. 정말 조사받고 막 그런 귀찮으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섭에 나오는 거지. 우리 가족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는 권리, 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섭을 통해서 동지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고 더 나아가서 고용 안정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섭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잘 풀립니까? 그럴까요? 만약에 교섭까지만 해갖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져서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 20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해도 사측 자본이 아 그래 너희들이 말이 합리적이니까 근로조건도 개선해주고 임금도 올려주고 막 그랬으면 요 뒤에 거를 안 만들어놨겠죠. 단체 행동권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보니까 사측은 보니까 그냥 주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조선만 해갖고는. 그래서 뭡니까?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농성이나 파업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단체로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행동입니다. 즉 교섭을 하다가 사측이 안 주냐 그러면 우리가 단체 행동을 통해서 우리 걸 쟁취할 수 있는 권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 하위법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사측은 교섭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돼가지고 수천억 수조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급여 올려줍니까? 아이 그때는 또 죽는 소리가 틀려지고 수익이 조금 나냐 그러면 조금 난 대로 다 죽는 소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섭을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 단체 행동 때문에. 아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회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안 주면 아 노동조합은 단체로 파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회사가 두려워하지 다른 걸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노동조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냥 노동조합이 있다고 두려워하냐 그러면 동지들 같이 이렇게 투쟁하고 이런 조직이 아닌 데를 한번 봐보세요. 아마 비교를 하면 사측이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 데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교섭을 10차 하든 100차 하든 100차까지 하든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 안 나옵니다. 실제로 파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고 파업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러면 사실은 1년 내내 교섭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1년 동안 막 교섭하고 이런 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요구를 노동조합을 만들면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안 되냐 그러면 단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이 헌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의 규정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건 뭔 의미인지 아시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인다운 생각으로 단결해가지고 우리 근로조건을 개선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사회적 지향상 이 경제적 사회적 지향상은 우리 단사 내에만 있는 단사 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동지들은 그나마 고액연봉이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알아주고 이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다 그냥 공돌이 공순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외수 국가산단도 한 30년 전만 해도 25년 30년 전만 해도 다 공돌이 공순이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90년도에 여수에 왔는데 그때는 여수 국가산단 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일은 무지하게 힘들고 환경도 안 좋은데 급여는 조금밖에 안 주니까. 어찌됐든 우리 노동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장을 개선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지향상을
그런 것까지 활동을 하게끔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헌법과 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 이걸 잘 해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조직이 노동조합이라 이런 겁니다. 노동조합 외에는 없어요. 혹시 노동조합 외에 그런 조직이 있다 그러신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없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노동자들,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노동조합이 헌법과 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윤석열이하고 대통령하고 친하다 하더라도 뭐라 못 겁니다. 야, 대통령이 와갖고 사기업한테 그런 거 올려줘도 사기업이 말 들어요? 지가 살아있을 때나 그게 통할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퇴임하면요 뭐로 깜빵가요? 직권남용으로 깜빵가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알다시피 유일하게 노동조합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동지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정당이잖아요. 정당. 대한민국의 정치 주체는 정당 아닙니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인데 정당은 8조에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또 뭘 합니까? 국가 예산을 분배합니다. 국가 예산을 분배하는데 얼마만큼 노동자들한테 예산을 분배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도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급여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 우리 여수회가 지금 초등학생들 다 무상급식 하잖아요. 무상급식 여수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들이 6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급식비를 내고 먹었어요. 근데 그 조례를 딱 만들어가지고 급식을 공짜로 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달에 6만원, 7만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임금이라고 해요. 거꾸로. 이 복지제도 보장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법과 제도를 바꿔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을 개선하고 바꾸는 것은 노동조합이 유일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조합을 단결의 무기로 삼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근로조건의 개선과 임금 인상, 고용 안정, 안전하게 일할 권리, 후생복지. 대한민국이 1년에 산재로 죽는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잘 모르시죠? 우리 대부분 정규직들은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잘 안 죽어요. 근데요, 하루에 7, 8명이 출근했다가 집에 못 들어옵니다. 한 1년에 노동자들이 2,000명이 죽어요. 산재로, 산업재해로. TV 안 나오죠? 이거 통계청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TV 안 나오죠? 근데 그 노동자들이 누가 죽어요? 다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을 못 받아요. 투자하겠습니까? 사람 목숨값보다 설비 투자비가 비싸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근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나 솔루션 우리 동지들은 고임연봉 사업장이 된 거예요. 우리 인자 들어오신 분들은 회사가 좋아서 대기업이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 그런 회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솔루션 노동조합의 선배 우리 동지들이, 조합원 동지들이 2000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23년 동안 딱 그냥 단역은 빼고 이면만 이렇게 딱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90년대 여수 왔는데 그때는 알아주도 안 했다니까요. 봐봐요. 호봉만 해도 23년 하니까 58%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임금은 다 보태니까 77% 보태면 몇 프로입니까? 14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오른 것에 오르고 오른 것에 오르고 가니까 한 200%는 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을 해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결과가 고액 연봉이 된 거지, 회사가 이뻐갖고 우리가 대기업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동지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힘으로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힘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냐? 어디에서 올까요? 싸움 잘하는 위원장님한테서 나올까요? 사실은 모든 힘은 조합원들한테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조합의 힘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의 원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조직을 만들잖아요.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끔 거기 구성원인 사람이 움직여주고 관계가 돈독하냐 그러면 그 조직은 힘있게 뭘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뭔가 일심단계라는 분위기가 되면 국가가 번성융화하는 거고, 아니냐고요? 망조가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윤석열 밑에 있으면 망조가 되기 딱 좋잖아요. 갈기갈기 찢기고. 예를 들자면. 어찌됐든 우리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들이고, 이 노동조합의 힘을 발산시키고 행동하고 하는 것도 다 조합원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그런 이유와 요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안 되겠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의 힘은 단체 행동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체 행동 행위를 실행하는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조합원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조합원들을 리더하는 것이 노동조합이에요. 그 노동조합에서도 누굽니까? 간부들이잖아요. 그러죠.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뭉칠 수 있게끔 만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간부들이 꾸려져 있는 겁니다. 임원진이 있는 거고, 집행 간부들이 있는 거고, 대의원이 있는 거고, 운영위원이 있는 거고, 그런 간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부들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노동조합 주위로 조합원들이 뭉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집행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없으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간부들이 하는데, 우리 현재 여기 간부들을 보면 그래요. 작정보다,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것보다 주변의 설득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우리 동지들 팀별로 대의원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집행 간부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예요? 근무 끝나고 조합활동 하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근무 끝나고 조합활동하는데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별로 협조도 안 해주고 무관심합니다. 그러죠? 그러지 않은 동지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럽니다.
사실이래요. 강요들. 실제로 헌신하고 봉사만 강요를 합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이고, 그 조직의 힘은 조합원들한테 나오고, 그 노동조합의 힘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간부들이 하는데, 간부들의 상황이 이런다고요. 간부들이 보통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일상적인 조합활동 하잖아요. 뭐래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교육하고, 소식지 내고, 간담회하고, 내일 모레 하는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그런 일상활동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의 관심을 높이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높여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노동조합 중심으로 단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잘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결투쟁이 되는 거예요. 말로 단결투쟁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죠? 우리 막 9.27 때도 단결투쟁 하는데, 이 단결투쟁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행동이나 쟁행이 실천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반 이야기할 때도 자주 쓰잖아요. 말은 좋은데 저 새끼는 말만 잘해. 하나도 실천한 거 없으면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단결투쟁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걸로 가려고 하면 조합원들의 준비 자세와 간부들의 이런 것들이 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사가 제일 두려운 게 이거라고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동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들어주냐고 하면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지, 무서워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동지들이 예를 들어서 이 단체 행동이 아니라 선전전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요, 옛날에는 막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러면 그나마 회사가 묵어줬어요. 왜?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니까. 지금은 머리 깎으냐면 알아주도 안 해요. 우리 여성 조합원들이 한 100명쯤 머리를 깎아야 막 이런 게 오지. 단식은 어째? 아니 뭐 지금 봐봐요. 정치권에서 이재명 단식한다 해갖고 뭐 거의 뭐 보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한 달 정도는 하고 막 쓰러지고 가야 관심을 갖는 시대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목을 매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힘은 여기에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항에 보면 단체 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제한 행위를 말한다. 이게 법 조항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주장, 즉 근로조건과 임금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해요. 네? 합법적이라고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절차를 거치냐 그러면 오후에 파업을 해갖고 하루만 생산 안 돼도 우리 하나 소리자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네? 막 보면 막 몇백억 매출로 그러잖아요. 네? 하루 아니라 막 파업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산업은 끄는데 일주일, 살리는데 일주일 뭐 그래 보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이었으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 법에서 운영을 제외하는 행위, 즉 뭐냐면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무조건 쟁의행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행동을 하려면, 쟁의행위를 하려면 교섭을 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섭을 하다가 안 풀리면 조정 신청이라는 것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되고, 거기서 낸 조정안을 받지 않든지 아니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서 조정 중지를 때리든지 그래야 우리가 쟁의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제일 더 중요한 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50% 이상 나오지 않으면 쟁의행위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고 안 가고는 누가 선택합니까? 조합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만약에 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냐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단결투쟁인 거죠. 그러잖아요. 뻥이잖아요, 뻥.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실력을 평상시에 준비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청춘들을 군대에 투입하잖아요. 훈련하고. 7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하자 그러면, 만약 일어나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똑같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언제든지 회사가 당연하게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실력 행사한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년만년 회사가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죠? 우리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특히 석유화학 이쪽에 여수 국가선단에 천년만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 파업 이야기하고는 다 두렵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은 2000년도 해봤죠? 아마 해보셨기 때문에 뭐 고가일 거 그러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은 무지하게 겁나고 두렵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절차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거기에 말하는 동지들이 겁나는 건 뭐 손배가압류법이라든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손배가압류도요, 우리가 막 공장을 전체 점거를 해버려 가지고 뭐 스팀도 안 되게 해가지고 막 다 굳어불고 막 차 들어오는데 막아가지고 막 이래 분야 그러면 손배가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냐 그러면 손배 안 들어와요. 피해를 입는 거 있죠, 조합원들이. 뭐 있습니까? 문호동 무임금법에 의해서 월급을 안 받지, 못 받죠. 이것도 하위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피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 피해가 냐면 누가 다 감수하냐면 우리 위원장님이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위원장이 뽑은 거지. 어찌됐든 사실 겁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행을 하냐 못하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언제든지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극한의 문제가 오냐 그러면 싸울 수 있는 태세는 거기에 있다 이런 겁니다. 잘 나가던 쌍용 자동차가 정리해고법에 의해서 2,000명이 정리해고 됐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서류 조작해가지고 2,000명을 정리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의 진짜로 고용 안정의 문제가 터지냐 그러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다 와입니다, 와요. 이게 봐보십시오. 작년에 동지들이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보기에 겁나 멋있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회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조합원들이 저걸 하냐고 하면 몇 명이나 올까 도대체. 만약에 이때 한 50명이나 100명 왔으면은 어찌 됐을까요? 인간력이. 예를 들자면. 근데 대다수가 조합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힘 보여주니까 그나마
좋은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단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실상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워낙 안정적으로 20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이 관성화되어 있어요. 많이 잊어먹은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요건 우리 하나솔루션의 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수 국가산단 대기업 고액연봉 사업자 오래된 노동조합의 대다수의 똑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러더라도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다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조합원들이 참여와 의무보다는 요구가 앞섭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 노동조합에 모르겠습니다. 동기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한 건이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수십 건의 민원으로 사실 엄청나게 바빠요. 네? 엄청나게 바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관리자들하고 개인이 마찰하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노동조합으로 넘긴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노동조합원의 의무가 아마 이 노조 규약에 똑같을 겁니다. 아마. 네?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위원장님. 조합원의 강령과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규약이 정한 절차에 연결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조합의 통일 단계를 위해 노력할 의무. 이게 노동조합 규약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대부분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만 성실히 거의 100% 이렇게 수행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겠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게 노동조합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근데 사실은 민원에 엄청나게 많은 공력을 쏟고 있다. 이런 거고요. 예, 실제로 조합원들이 참여나 이런 것들 잘 안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관심이 낮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제가 왜 초장에 노동조합의 그런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걸 그렇게 설명하고 유일한 조직이 노동조합이라고 했겠습니까? 노동조합이 그만큼 소중해. 노동자들한테는요. 노동조합이 아니고서는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노동조합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동조합에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평상시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요. 동기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솔루션은 동의하지 않는 거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간부들의 헌신과 노력을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간부들이 막 자기가 하고 싶었고 열정이 높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 위원장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냐 그러면 어거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봐잖아요. 우리 정책국장님이십니까? 근무 끝나고 와가지고 아니면 이따가 아까 차장 정리하시는 분들 이따 야간 근무 간다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동지들 OT 수당 줍니까? 동지들은 8시간 근무하고 회사에 남아갖고 일하고 안 주면 난리 나죠. 근데 간부들은 모르겠어요. 활동비를 얼마 주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 봐야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길거리야 밥이나 먹고 그게 다 주고. 근데 고생했는데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가끔가다 알아주고 어깨도 두들려주고 고생이 많네. 커피나 한 잔씩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다 누굴 위한 거라고요? 조합원들을 위한 거라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노동조합인데 사실 노동조합에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할 겁니다. 그러죠. 무지하게 아깝죠. 동기들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술 먹을 때는 10만원 20만원 뭐 잘 쓰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뭐 하냐고 하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자본주의를 생각하면 그렇게 열성을 들이고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동기들 급여 올리는데 일이라도 돈 줍니까? 안 줘요. 노동조합이 유일하다고요. 근데 친구들한테 쓰는 건 안 아깝죠. 근데 노동조합에 주는 건 무지하게 아까워. 많은 잘 하고 막 벌벌벌 소리 떨리고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여수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여수시장하고 친하고 여수시장한테 갔다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기들 임금 올리는데 일이라도 돈을 못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고생하냐 그러면 고생한다고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겠지만 사실 노동자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색하잖아요. 우리가 뭐 전투를 하든 뭘 하든 뭐가 있어야 뭘 해보지. 우리 실상이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더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상을 깨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 10분 안에 끝내야 되네. 아까 다 했던 이야기예요. 관심과 참여. 노동조합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노동조합에 이걸 참여를 해야 돼요.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혹시 나는 고임연봉이니까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노동자예요. 노동자가 뭡니까?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해요. 좀 더 학술적으로 고상한 말로 하냐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노동력 대가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하는 거고, 속된 말로 하냐 그러면 집불도 없으면서 몸뚱이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즉 해고되면 다 개털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재산이 막 30억 40억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해고되면 다 개털이에요. 고액연봉이나 저액연봉. 아까 제가 쌍용교동 제의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고액연봉이었잖아요. 죽은 사람 몇 명? 죽는 사람 수두룩이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냐고만 다른 데 가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퇴직금 털어갖고 닭집에 뭐해 하다가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잘리면 끝나요.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걸 지키는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싸워가지고 최소화하고 그걸 지키고 그나마 좋게 만드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힘이 없고 사회 대사를 차지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에 그렇게 너희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아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고 노동조합에 하냐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참여를 해야죠. 그래야 10원 나올 때 20원 나오고 15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이 오르니까 천만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로에 대한 존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계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 간에 불신과 반목이 많아요. 그러면 단결이 되겠습니까? 단결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 그러신 분들 없을 건데 혹시 이제 제가 높아지면서 조그만 감정 가지고 의절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좀 양보하면 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면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단결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저 새끼를 못 믿어갖고 안 가. 나만 가갖고 죽어볼까 하면 그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금만 감정 때문에 돈이 안 오른다는데 제가 뭐 돈돈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맞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자본은요, 사측이나 자본들은 우리가 파업해갖고 해보냐 그러면 제품이 영업하는데 제품이 안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막 다른 데로 업체를 바꿔불고 그럴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가들은 단결해요. 봐줘. 제품 불려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파업해갖고 막 제품을 끊겨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갖고 감려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합니다. 두 번째, 선후배 간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는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대기업에 가면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요즘 애기들은 지밖에 몰라가지고 회식도 안 하고 땡 하냐고 칼퇴근해다가 완전히 어울리지도 못하고 막 노동자 미래가 그냥 끝나버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그럽니까? 이게 보이시죠? 존중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후배들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터전 위에서 사실 쉽게 노동작업을 하고 그렇게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후배들은 선배들에 대한 그런 존중을 할 줄 알고 선배들은 그런 후배들이 같이 우리의 그런 가치를 소중히 하고 쭉 노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마치 부하 다르댔기 군대에서 쫄다고 다르댔기 해보냐 그러면 따르겠냐고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서로 존중해야죠. 자식 같은 후배들이 들어오냐 그러면 그 동지들이 나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조합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뭔가 더 나은 회사를 만들려고 해야지. 그렇게 해보면 안 돼. 그런 것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힘이 커지죠.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든든하게 나의 후대가 받쳐줘야 밖에 나가서 힘이 생기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없어도 후배들 우리 노동자분 굳건하게 버텨주고 내가 힘이 빠져서 내일 모레 정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후배들이 든든하게 선배 동지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를 한다고 해야 그게 보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네. 세 번째로 간부들의 자긍심을 극대화시켜줘야 된다. 왜 그러냐? 네. 돈을 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회사는요 노동조합을 대응하는 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근해갖고 퇴근할 때까지 입사해갖고 퇴직할 때까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해요. 잽이 되겠습니까? 잽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갖고 지식을 쌓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고 온 날 밥 먹고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간부들이 뭐랍니까? 협상도 하고 대응해서 뭣도 하고 그래요. 그러려면 간부들이 그런 조건에서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 해보죠. 응? 우리 아까 보신 바 같이 똑같아요. 사람은 저 관리자한테 내가 몇 보이냐 그러면 와 회사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고 안 그러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깨고 내가 간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걸 해줘야죠. 그래야 사측에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딸려도 나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무조건 직진한다. 이거 그 자신감 하나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간부들한테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다 끝났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물적 준비를 충분히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회사는 이래요.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측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돈, 시간,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죠? 노조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최고로 비싼 데다 맡기잖아요.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그 협상이 뭐라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입사부터 퇴직까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준비를 하자 이런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모으고, 체계가 필요하냐면 체계도 바꾸고, 예? 단협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왔을 때 싸우려고 하냐 그러면 그게 필요한 내용으로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해놔야 유사시에 우리가 그만큼 쉽게 투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여기 국가산단에 가면 동지들의 급여의 한 70% 받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노동조합 만들 때 조합비를 7% 걷었습니다. 왜 7% 걷었냐? 우리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팝 들어가면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걸 우리가 적립을 해놓자. 그래갖고 7%씩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치 월급을 적립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뭘 했겠어요? 조합비를 이제 떨어뜨렸겠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들은 무조건 가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솔루션 노동조합에서 그런 준비를 다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회사가 할 때마다 움찔움찔 하죠. 그렇게 해볼까 하면. 동지들 한 달치 월급 주려면은 엄청나잖아요. 네?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대비를 해야죠. 돈뿐만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면 돈도 모으고 뭣도 필요하면 뭣도 하고, 그래야 우리 노동조합이 힘을 가지고 입사해서 퇴직 때까지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에서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냐? 동지들이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서는 것, 그리고 동지들과 노동조합을 연결해주는 간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냐 그러면 물적인 준비를 제대로 해서 미래가 보장되고 창창해지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성적으로 교육해 주신 화성 10분 노조 정병필 조직 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예, 그 신임 및 후배 사원들은 노동 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우리 선배 사원들은 노동 의식을 깨우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결 투쟁가를 힘찬 발톱질로 다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가 준비! 덮어버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당부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22일 노동조합위원장배 체육대회가 조합원들의 단결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오랜만에 개최합니다. 이날 시조가 야간 근무